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욱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사퇴 이후 최대한 빨리 당을 정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상임고문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그 인선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당정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 당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의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한동훈 장관은 당내외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오전에 한동훈 장관 만났다는 보도가 좀 나왔는데 만나서 어떤 대화 나누셨나요? 이 추천을 하려고 하면 본인 수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락하는 과정은 거쳤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락을 하셨다는 거죠? 예, 수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인 그 감각이나 또 정무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그 준비를 해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그 대통령 직할 체제라는 비판이 있고 수직적 당정관계 청산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요? 당과 대통령실 또 정부와의 관계는 지금 뭐 사실은 소통에 문제가 없고 또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과 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오면 영남권 쇄신이라든지 당 쇄신이 빨라질 거라는 얘기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얘기는 아니고요. 비대위원장께서 취임하시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이 공관위원장으로 유명한 혁신위원장이 몇 명 있다 이런 분이 좀 돌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좀 뭔가 얘기가 된 게 있던 걸까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그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또 비대위원장이 그 우리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임명 절차가 그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공관위원장이 내정됐다는 그런 뭐 악의적인 그 가짜 뉴스가 어떻게 해서 그 퍼졌는지 저희들은 그 법적인 조치를 분명히 해서 다시 이런 그 가짜 뉴스가 그 난무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겁니다. 대표님 원래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지명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예산안 처리가 안 됐는데 좀 앞당겨진 이유도 궁금합니다.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예산안은 10시에 그 오늘 처리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쯤 예산 처리 후에 2시쯤 공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산안이 그 10시에 처리돼야 함에도 실무적으로 조금 정리가 예상보다 지연이 돼서 예산안 처리 후에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조금 일정상 차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사정은 오늘 여러분께 발표하고 나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전국위원회 또 소집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 또 껴있고 또 3일간 공고기간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전국위는 이제 26일 날 표결이 될 겁니다. 내일 공고를 할 겁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내일 공고가 되면 26일 날 전국위 의결이 진행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이 여론 자체가 갑자기 좀 형성이 된 경향이 있다. 그 배경에는 약간의 윤심이라는 게 작용을 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국회의원님들 여론만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당협위원장 여론만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뭐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얘기고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위 공식 출범 날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일정은 연내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가 당무를 이끌고 또 당의 총선 전략이라든지 총선 준비에 실제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 중심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의 1호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호 과제는 뭐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 판단에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취임하시는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또 소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소통을 통해서 비대위원장께서 앞으로 당 운영이라든지 총선과 관련해서 시급한 과제들을 말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수락하셨는데 수락하면서 뭐 각오나 다짐 같은 것 좀 우리 대표님께 말씀하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그런 그 얘기는 없었고요. 또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제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전체적인 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전달을 드렸고, 또 한동훈 장관께서 공감하셨고 수락하셨고, 그게 다입니다. 한 장관님 입당하시나요? 뭐 입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그거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이제 남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일반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면은 하여튼 뭐 우리가 취약한 그런 청년층이나 또는 중도, 또 수도권, 또 그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용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비대위원장께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많이 된 것 같죠? 예. 예. 말씀 주신 인선 관련해서 혁신위원회에서도 당에서 부족한 그런 외양 확장을 중심으로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혁신안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번 비대위에서 같은 인선이 이루어진다면 당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혁신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혁신이 안 중에 많은 부분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제안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공천이 이루어진 연후에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당이 지금 절박감을 가지고 있고, 또 비대위원장도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총선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우리 정부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현직 장관직을 내려놓고 오는 건데 혹시 사전에 인선 지명하시기 전에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조율된 게 있을까요? 직간접적으로 조율됐다기보다는 비대위원장으로 제가 이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한 사실은 공유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했고, 또 사전에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소통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상황은 공유를 했습니다. 자. 비대위원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현역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선지출마는 아니면 부출마 같은 희생이 대통령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또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범지 출마, 불출마 이런 얘기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정치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비대위원이 되면 뭘
불출마, 험지출마 이런 그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기준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